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왕노무사가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왕노무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 기간인데요. 근로계약 기간은 노동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급여, 부당해고,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계약 기간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설정한 것인데 근로계약서 상단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기로 약정한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만약 이렇게 뒷부분을 공백으로, 공란으로 두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뒷부분이 적혀 있으면 계약직으로 분류할 수 있어. 좀 더 법적인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 기간제 근로자. 그럼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거야. 그럼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고 봐야겠지. 계약기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근로계약기간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계약기간이 없을 수도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364일,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하는 경우도 있어. 364일로 하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불법은 아니야.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364일 일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 먼저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 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도 해. 그런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금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하는 것을 매우 꺼려해. 실제로 지원금이 잘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권고사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해. 그럼 가장 만만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뭘까? 바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거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돼.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라야 해. 회사에서 재계약 해주세요 하는데 노동자가 난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못 받아.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아. 다음 부당해고. 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년 지났을 때 퇴사하세요라고 하면 이건 해고가 아니야. 부당하게 나한테 계약 연장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줘. 그래도 부당해고가 아니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그것도 적용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수 있어. 다만 이건 극히 예외라는 거야. 그래서 계약직은 파리 목숨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마다 언제든지 퇴사시킬 수 있으니까 사람이 좀 위축될 수도 있어. 그래서 계약기간은 당연히 없는 게 좋겠지. 설정을 한다면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을 거고, 남아있는 계약 기간만큼은 나를 자를 수 없으니까 그만큼 당당하게 다닐 수도 있어. 다음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발생하고 연차수당도 1년을 채우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해.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최대 11개인데 1개월을 더 채워서 딱 12개월 채운다. 그러면 추가 15개가 더 발생해서 총 26개야. 이걸 이용해서 진짜 얍삽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이러면 1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딱 하루 모자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1년인데 1월 1일을 빼버렸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퇴직금 없어. 연차수당도 최대 11개밖에 안 돼. 약 45일 정도의 일당을 손해보는 거지. 물론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도 실제로는 1년을 채워. 만약에 1월 2일부터 했는데 12월 31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1월 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해. 그러면 1년을 채운 거야. 계약 기간대로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계약 기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지? 해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급을 했는데 계약 기간은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 12월 31일까지 했는데 나 하루만 더 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그래서 회사에 저 하루만 더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할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45일치 그 일당을 절약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퇴사하세요 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약기간 설정해놓고 계약서 쓰자고 이게 들이밀면은 그런 회사는 웬만하면 좀 거르는 게 좋아. 속셈이 뻔하잖아. 이렇게 치사하게 하는데 일하면서는 얼마나 더 치사하게 하겠어. 자,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떨까? 계약기간이 1년이야. 1월 2일부터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했어. 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은 1년이 되지. 그런데 회사에서 내가 쭉 일하고 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는데 갑자기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야.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거지. 뭐 실업급여도 받게 해줄게요 이러면서 꼬시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싫다라고 할 권리가 있어.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 다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권고사직에 응할 거면 내가 남은 기간 다니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 15개,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협상이 이루어져야겠지. 약 45일분 일당인데 한 40일치만 주고 실업급여 대기업 권고사직 해주시면 퇴사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싫으면 전 31일까지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퇴사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좋은 거야. 364일? 이런 회사는 진짜 걸러야 돼.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렇게 지급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해를 하고 동의가 되면은 입사하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나마 이해가 돼. 그런데 이런 거 설명해주지 않고 은근히 속이는 거지. 1월 1일은 신정이니까 쉬고 1월 2일부터 계약합시다. 이렇게 설명해주지 않고 속이고 시작하려는 회사는 거르는 게 좋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리고 정규직보다 계약직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그런데 계약직이다. 그러면 벌금 플러스 과태료가 240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정규직은 시정기간도 줘. 14일 동안 시정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계약직은 즉시 과태료야. 딱 계약서 안 쓴 게 확인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계약직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업주가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들 거야.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쓰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계약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이럴 땐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이 써 있는 거, 그런 거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대화할 때 녹음을 해야겠지. 저 정규직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일단 1년 일해 보고요, 계약기간 1년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녹음해 놓으면 계약직으로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때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하면 저는 계약직이었고 그래서 즉시 과태료까지 다 진행해 주세요, 감독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지금까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기간제법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는 매년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의미 없는 행위인 거죠. 무기계약직이 된 겁니다. 다만 이 기간제법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분들은 계속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노무사도 계속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